이 말씀을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DTI나 DSR 같은 소득 산정 기준들이 창구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요,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전세 퇴거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동산 관련 대출에 관한 내용은 규제 변동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입니다. 2023년 전세 퇴거 자금의 한도는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규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은 내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LTV 한도가 다 다릅니다. 내가 1주택자 기준으로 규제 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LTV는 50%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5억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 70%, 7억이면 4억 9천까지 LTV 한도를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규제 지역에서 4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입니다. 근데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LTV 여유가 있다면 이중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액 연봉자시라면 신용대출로도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비규제 지역 1주택자의 경우 LTV 한도는 나오지만 DSR이 부족하여 대출이 안 나오실 때 알아보실 우선순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 보금 자리론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DSR을 보지 않고 금리도 더 좋아서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사 상품을 이용해 보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과 보험사 상품의 금리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DSR도 더 널널하고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의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소유의 집이더라도 만약에 배우자가 채무가 없다면 배우자를 차주로 하여 대출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DSR이나 DTI 한도가 매우 널널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가 없으시거나 용도 증빙 같은 거는 당사에서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기표까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별로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강화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 소요가 적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정보도 얻고 한번 달라진 점들이 있는지 주택담보대출 상품 같은 것들을 항상 은행 창구 직원분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니고 항상 규제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DTI나 DSR 같은 소득 산정 기준들이 창구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창구에서 알아보시는 분은 적어도 3군데 정도는 꼭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거래가 멈추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 조건을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부동산 경기를 왜 활성화시키려고 할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취득세로는 지방지자체의 자금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거래 수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저 수준으로 거래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천대 기업 중 50% 이상 절반이 밀집된 지역으로 법인세나 다른 세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30%를 차지합니다.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세가 20%에서 30% 감소하게 되면 전체 세수의 10%나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거래 활성화의 목표 중 하나는 취득세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대출 작용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조건은 7천만 원 수준이었던 게 이젠 아예 소득도 보지 않게 되었고, 주택 가격은 6억에서 9억으로 늘었으며 대출 한도는 3억 6천에서 5억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는 여전히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단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특례 보금자리론은 금리는 단일금리로 산정될 예정이며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2년 11월 1일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25%에서 4.55%인데 해당 금리보다는 낮아질 여지가 높습니다. 2022년 12월 20일에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고 5% 이상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올해 중 불변으로 3.8%에서 4%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 조건이 되는 사람은 미리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올해 중 불변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3.8에서 4%인데 괜히 23년부터 바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리다가 4% 이상이 나오면 손해가 발생하니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미루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보아 금리는 아마 4%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LTV와 DTI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LTV는 70%입니다. 아파트 가격 한도인 9억이라면 70%는 6.3억입니다. 이 경우 한도인 5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아파트가 7억이라면 4억 9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 비율은 DSR이 아닌 DTI 60%가 적용됩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따지지만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에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되기에 DSR 대비 훨씬 한도가 높게 나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현재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고 월이자는 월 30만 원씩 부담 중이며 4% 이자로 총 5억을 대출받았을 시에 DTI는 58.3%입니다. 5억을 30년 4%로 대출할 경우 월 상환금은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월 이자 30만 원을 더하면 총 270만 원이고요. 이걸 연으로 환산해서 12개월을 곱해주면 2,916만 원의 원리금을 부담하는 셈이고 연봉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DTI는 58.3%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 경우라면 5억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카오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